극한의 말세가 도래했다. 내 휴대폰 속 마지막으로 접속한 앱이 나의 이능력이 된다. 지난 생에 나는 마침 배달을 시키고 있었다. 이 이능력 덕분에 나는 남편 가족들을 잘 먹이고 잘 입혔다.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성인군자 병이 도졌고 굳이 사촌 여동생 모자를 데려와 함께 살자고 했다. 내가 강력히 반대하자 그들은 결국 나를 28층에서 던져버렸다. 그대로 추락해 죽었고 결국 나는 얼어붙어 얼음 조각상이 되었다. 나는 회생했다. 사촌 여동생인 스전자오가 아들 마오청릉을 데리고 막 우리 집에 왔을 때로 회생했다. 시어머니 자오메이링은 그들에게 앉으라고 권하며 동시에 나에게 눈치를 주었다. 사람 온 게 안 보이니? 얼른 가서 냉장고에 있는 새우 다 해동해라. 우리 성능이 몸보신 좀 시켜주게. 나는 남편과 너무나도 닮은 마오청릉의 얼굴을 슬쩍 보고는 마음속으로 비웃었다. 전생에 나는 정말 눈이 멀었었지. 분명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스전자오의 아들도 성이 마오씨라는 걸. 하지만 마오부판을 믿었기에 모든 의심을 마음속 깊이 눌러두었다. 죽기 직전이 되어서야 나는 알게 되었다. 스전자오는 마오부판의 사촌 여동생이 아니라 그의 소꿉친구였다는 것을. 내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마오부판은 겸손하고 예의 바른 척 위장했고 무엇이든 내 취향에 맞췄다. 오직 나에게 접근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때 스전자오는 이미 임신 중이었다. 헤헤헤. 그는 스전자오를 달랬다. 오직 그가 나와 결혼해야만 마오청릉이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고. 또한 그는 스전자오에게 약속했다. 나와는 절대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지난 생에 스전자오가 내 가슴에 칼을 꽂으며 이렇게 말했다. 너 매일 주사 맞으러 간다며? 근데 소용없어. 내가 아무리 주사를 맞아도 임신은 못할 거야. 결국 매일 그렇게 많은 아드리아마이신을 먹었는데 말이야. 하하. 스전자오의 웃음소리가 귀를 찔렀다. 지금 떠올려도 여전히 식은땀이 흐른다. 아드리아마이신은 항암제의 일종이다. 장기간 과다 복용하면 머리카락이 빠질 뿐만 아니라 심장도 손상된다. 물론 생식 시스템도 영향을 받는다. 마오부파는 계산을 아주 잘 세웠다. 아무도 모르게 내가 매일 먹는 영양제를 아드리아마이신으로 바꿔치기 했다. 내가 죽기만을 기다렸다가 스전자오와 마오청릉을 집으로 들일 생각이었다. 하지만 종말이 닥칠 줄은 몰랐을 것이다. 지난 생 종말이 오기 직전에 나는 마침 배달을 시키고 있었다. 그래서 배달 앱 이능력을 얻게 되었다. 어떤 음식이든 내가 휴대폰으로 주문만 하면 다음 순간 즉시 눈앞에 나타났다. 이 이능력 덕분에 지난 생에 우리는 그럭저럭 살 수 있었다. 극한의 종말 상황에서 전력 시스템은 심각하게 파손되었고 수리하러 나가는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불은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 따뜻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저 꿈 같은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전자오와 마오청릉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겠다고 마오부판과 시어머니 자오메이링은 막무가내로 이 모자를 집으로 데려와 살겠다고 우겼다. 나는 단호히 반대했다. 종말 상황에서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남들이 나에게 이런 이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 뻔했다. 하지만 마오부판은 내 이능력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내가 이능력을 얻었을 때 귓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이능력을 절대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누군가 너를 죽인다면 그 사람이 너의 이 능력을 계승하게 될 것이다. 나는 사랑에 눈이 멀어 결국 마오부판에게 이 능력을 말해주고 말았다. 그가 나를 지키고 남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길 바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를 죽이려 한 사람이 바로 그일 줄이야. 마오부판은 나의 만류를 뿌리치고 아래층에 살던 스전자오 모자를 데려왔다. 그리고 모질게 나를 여러 차례 칼로 찔렀다. 내가 전신에 힘이 빠졌을 때를 틈타 나를 28층에서 내던졌다. 나를 죽인 마오부판은 나의 이 능력을 얻었고 스전자오 모자와 함께 종말 속에서 안락하게 살아남았다. 지난 생의 일들을 회상하니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원한이 끓어올라 다시 한번 살 기회를 얻었으니 나는 반드시 이들에게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화기애애하게 밥을 먹었다. 나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꼴 사나울 뿐이었다. 날짜를 계산해보니 오늘 밤 12시가 바로 극한의 종말이 닥치는 시간이다. 많은 사람이 그 시간에 잠이 들었다가 한여름이라 다들 얇게 입고 있었기에 수많은 사람이 그날 밤 그대로 얼어 죽었다. 하지만 우리 집에는 항원 시스템이 있었다.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감지하자마자 즉시 온도를 높였다. 비록 시스템이 한밤중에 고장났지만 덕분에 다들 안전하게 하룻밤을 넘겼다. 그때 나는 밤에 잠이 오지 않았고 낮에 본 스전자오 모자의 개걸스러운 먹성이 너무 보기 싫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래서 배달을 시키려고 했다. 휴대폰으로 막 배달 앱을 켰을 때 귓가에 목소리가 울렸다. 축하합니다. 배달 이 능력을 성공적으로 획득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주문하는 모든 음식은 즉시 당신 앞에 배달될 것입니다.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믿기지 않게도 내가 주문한 어떤 음식도 정말로 배달되었다. 이번 생에는 제대로 계획을 세워야겠다. 이 가족놈들을 매장할 곳도 없게 만들어버리겠다. 밤 9시가 되었을 때 마오청능이 집에 가서 게임하겠다고 떼를 썼다. 마오부파는 당장 데려다 주겠다고 나섰다. 나는 그를 가로막았다. 다정한 척하며 말했다. 돌아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컴퓨터방이 따로 있잖아요. 청룡이 그냥 우리 집에서 놀게 해요. 전자오 씨도 돌아가지 말아요. 어차피 우리 집 넓으니까 그냥 여기서 쉬어요. 스전자오와 마오청룡은 당연히 우리 집에 머물고 싶어 했고 즉시 수락했다. 우리 집은 이 건물에서 가장 큰 집이다. 꼭대기층 전체를 내가 산 것이니까 내부 시설도 없는 게 없다. 마오부파는 스전자오 일가에게 아래층 집을 하나 얻어주었지만 마오부판의 자금은 한계가 있었고 내 몰래 얻은 집이라 겨우 60제곱미터 정도 되는 곳이었다. 내 말을 듣고 시어머니 자오메이링은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러면서 마오청능에게 깔아줄 거위 털 이불을 챙기러 갔다. 기뻐해라. 너희가 얼마나 더 기뻐할 수 있을지 보자고. 12시가 다가오자 내 심장은 쿵쾅거리며 멈추지 않았다. 시간을 계산하며 핀더더 쇼핑 앱을 켤 준비를 지난 생에 나는 음식만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많은 물자가 부족했다. 그때 생각했었다. 만약 그때 켠 것이 핀더더였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핀더더에는 먹을 것뿐만 아니라 온갖 물자가 다 있으니까. 극한의 종말에는 모두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지내고 싶어한다. 게다가 단수와 단전이 이어진다. 설령 이전에 음식을 저장해 두었더라도 그 음식들은 꽝꽝 얼어붙어 삼키기도 힘들다. 만약 내가 없었다면 마오부판과 자오메이링은 결코 안락하게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11시 58분이 되었을 때 나는 먼저 집안의 두꺼비 집을 내렸다.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이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쓸모가 있을지. 그래서 먼저 손을 썼다. 전기가 끊기자 잠들지 않은 사람들도 손에 든 기기를 내려놓고 여기저기 살피기 시작했다. 그 사이 나는 저장실 안으로 숨어들었다. 이 저장실은 아주 은밀한 곳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야 알려주셨다. 안방 화장실 뒤편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내게 특별히 당부하셨다. 누구에게도 이 저장실의 존재를 알리지 말라고. 우리 집의 재산은 모두 이곳에 보관되어 있다. 지난 몇 년간 마오부파는 대놓고 혹은 은근히 캐물었다. 우리 집에 어떤 재산이 있는지. 하지만 나는 이곳에 대해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난나나, 너는 마음이 순해서 사람을 너무 잘 믿는단다. 이 저장실에는 금괴 450kg이 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소유의 부동산 권리증 98장도 있단다. 어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내가 잘 살아가기에 충분할 거다. 임종 전 아버지의 당부를 생각하니 내 눈시울이 서서히 붉어졌다. 아버지는 내 뒷길을 완벽하게 마련해 주셨는데 나는 사람을 잘못 만나 전생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나는 눈앞에 휴대폰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이번 생에는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잘 살아남을 것이다. 12시 정각이 되자마자 나는 핀더더 화면을 미친 듯이 스와이프했다. 예상대로 성공적으로 핀더더 이 능력을 해제했다. 나는 우선 핀더더에서 초슬림 발열 네일을 주문했다. 곧바로 네이가 내 앞에 나타났다. 나는 서둘러 입었다. 내 예상이 맞다면 지금 기온은 이미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을 것이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는 다시 두꺼비 집을 올렸다. 집안은 다시 밝아졌다. 하지만 불이 켜졌을 때 뜻밖의 광경을 보았다. 소파 위에 마오부판이 스전자오를 꼭 껴안고 있었다. 그들은 불이 켜질 줄 몰랐는지 두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라 떨어졌다. 나는 못 본 척하고 곧장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마오부판은 야근해야 한다며 나보고 먼저 자라고 했다. 나는 그가 스전자오의 객실로 간 것을 안다. 오히려 잘 됐다. 그런 더러운 남자가 내 몸에 손끝 하나 닿는 것도 역겹다. 게다가 나에게는 세워야 할 계획이 아주 많다. 아침에 눈을 뜨니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도시 전체에 단수와 단전이 발생했다. 마오부판과 스전자오는 추위에 떨며 잠에서 깼다. 아, 참, 어제 자기 전에 나는 내 방을 제외한 모든 곳의 난방을 꺼버렸다. 내가 밖으로 나갔을 때 그들은 주방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내가 나타나자 그들은 급히 나에게 물었다. 뭐 먹을 것이나 마실 것 좀 저장해 둔 거 없냐고. 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어젯밤 꿈 이야기를 꺼냈다.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어떤 신령님이 나타나 마오부판 씨에게 이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내 말에 사람들이 모두 나를 쳐다보았다. 특히 마오부판은 극도로 긴장하며 그게 무슨 능력이냐고 다급히 물었다. 신령님이 말하길 당신이 매일 기도를 음식을 한 가지씩 내려주겠대요. 다음날 아침이면 식탁 위에 음식이 나타날 거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스전자오가 마오부판의 팔을 잡아당기며
숭배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난 오빠가 최고인 줄 알았어. 이런 때에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다니. 나는 그 역겨운 짓거리를 봐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마오부파는 분명 그런 숭배를 즐기고 있었다. 뺨이 발그레해진 그는 계속해서 물었다. 꿈에서 또 뭐라고 하더냐? 그거 말고는 별말 없었어요. 그저 때때로 꿈에 나타나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말이에요. 어차피 꿈일 뿐이니까. 진짜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나는 일부러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처지를 아주 잘 알고 있다.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버려줄 사람은 틀림없이 나다. 그들이 나에게 딴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려면 우선 나 자신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 역시 마오부판의 눈빛이 변했다. 한편 스전자오는 옆에서 투덜거렸다. 왜 나한테 꿈에 안 나타나고 저 여자한테 나타난 거야? 저녁이 되자 마오부판은 엄숙하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소원을 빌었다. 하느님, 제발 먹을 것과 마실 것 좀 내려주세요. 이들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원래 집안에 먹을 것이 있었지만 어젯밤 내가 전부 저장실로 옮겨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의 눈을 피해 나는 몰래 들어가 배를 채우고 몸을 녹였다. 제철인 게는 살이 통통하게 올랐고 한 입 베어 물면 그 맛이 일품이었다. 게를 다 먹고 나서 해물죽 한 그릇을 뚝딱하니 정말 최고였다. 게다가 나는 발전기를 주문했다. 전열기, 전기담요 등 온갖 난방 장비도 갖췄다. 밖은 영하 수십 도지만 나의 저장실은 봄날처럼 따뜻했다. 이 인간들을 상대해야 하는 게 아니었다면 절대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나가기 전 나는 특별히 주문한 탈취 스프레이를 뿌렸다. 몸에 밴 음식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였다. 방 밖의 사람들은 모두 굶주려 있었다. 자오메이링은 나를 보자마자 화풀이를 했다.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너 같은지 모르겠다. 온 가족이 굶고 있는데 혼자서 잠만 잘 자는구나. 나는 웃으며 말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잖아요. 누워있어야 기운이라도 아끼지 않겠어요? 이 날씨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데. 이 말은 모두의 가슴에 와닿았다. 그들은 하루 종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다. 줄곧 속으로 기도만 할 뿐이었다. 마오부판의 이 능력이 진짜이기를.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일찍부터 일어났다. 춥고 배고파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다. 일어나자마자 즉시 식탁을 확인했다. 과연 그 위에는 음식이 놓여 있었다. 마오청룡은 배가 너무 고파 사람들이 모이기도 전에 빵 한 조각을 입에 쑤셔 넣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먹다 목이 막혔다. 스전자오는 즉시 식탁 위에 생수를 집어 아들에게 먹였다. 마오청룡은 급하게 마시다가 사례가 들렸고 물 절반 이상을 바닥에 뱉어버렸다. 바닥에 떨어진 물은 얼마 지나지 않아 얇은 얼음층으로 변했다. 자오메이링은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손을 뻗어 물을 떠보려 했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귀한 손주였기에 애써 화를 눌러 참았다. 그저 불만스럽게 말했다. 좀 아껴 마셔라. 스전자오, 너도 그렇지. 왜 좀 말리지 않았니? 애는 몰라도 너까지 그러면 어떡해? 물 한 병뿐인 거 안 보이니? 겨우에 하나가 마신 건데 그 나이 먹고 그렇게 따지세요? 게다가 오빠한테 이 능력이 있잖아요. 겨우 이 정도 음식 가지고 유난이에요. 마오부파는 칭찬을 듣자 기분이 좋아져 관대한 척했다. 자오메이링에게 눈치를 준 뒤 식탁 위의 음식을 확인했다. 빵 3개와 생수 한 병뿐이었다. 이미 마오청룡이 빵 하나를 먹어버려 이제 남은 건 빵 2개와 물 반 병이었다. 마오부파는 잠시 생각하더니 빵 반 조각을 떼어 나에게 주었고 스전자오에게 반 조각을 주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를 가졌다. 자오메이링은 눈을 크게 떴다. 자신에게 돌아올 빵이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아들아, 이게 무슨 뜻이냐? 어머니, 목소리에 기운이 넘치시는 걸 보니 빵 반 조각 정도는 없어도 되시겠어요. 보시다시피 저는 이 능력을 써야 하니 당연히 잘 먹어야 하고요. 향양이는 성능이를 돌봐야 하니 당연히 몫을 챙겨줘야죠. 잉타오는 꿈을 꿔서 다음 지시를 확인해야 하니 얘한테도 줘야 해요. 어머니 세대는 항상 고생하며 사셨다면서요? 어휴,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오늘 밤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음식을 더 빌어볼게요. 내일은 반드시 배불리 드시게 해드릴게요. 자오메이링은 불만스러웠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물 한 모금을 얻어 마신 뒤 옆에 앉아 남몰래 눈물을 훔칠 뿐이었다. 이 집구석 식구들이 서로 헐뜯는 걸 보니 가슴이 다 시원했다. 서두르지 마. 이제 겨우 시작이니까. 갑자기 마오부판이 나를 붙잡았다. 어젯밤에 무슨 꿈 꾼 거 없어? 마오부판은 기대에 찬 눈으로 나를 보았다. 이번 일을 겪으며 그는 내 꿈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다. 신의 뜻이라고 굳게 믿는 모양이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그의 손을 떼어냈다.
신령님이 당신에게 너무 욕심부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가늘고 길게 간다고요. 마오부판이 믿지 않을까봐 나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아, 그리고 우리 보고 조심하라고도 하셨어요. 곧 우박이 내릴 거니까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요.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창밖으로 우박이 투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전생과 똑같았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으니 많은 사람이 오늘 밖으로 나가 상황을 살피려 했다. 하지만 나가자마자 우박 세례를 맞았고 수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마오부판은 의아한 표정으로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왜? 내 이 능력이 나에게 직접 알려주지 않고 꼭 너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지? 스전자오는 그때 이미 자기 몫의 빵 반 조각을 다 먹어치우고는 나에게 손을 뻗었다. 그 빵 반 조각만 더 줘봐요. 무슨 권리로요? 나는 빵을 등 뒤로 숨겼다. 내가 굶어 죽는 건 겁나지도 않아요. 내가 꿈 내용을 안 알려주면 어쩌려고요?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스전자오의 태도가 즉시 누그러졌다. 내가 먹으려는 게 아니라 조카를 봐요. 딱 봐도 배가 안 찬 것 같잖아요. 아까 그렇게 허겁지겁 먹었는데 무슨 맛이나 느꼈겠어요? 그 어린애가 저렇게 굶는 걸 보고만 있을 거예요? 자기는 애도 못 낳으면서 하나뿐인 혈육을 시기하는 건 아니겠죠? 좋아요. 그렇게까지 말한다면야. 나는 고개를 돌려 마오부판을 쳐다보았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자기 빵을 막 다 먹은 마오부판이 입을 우물거리며 말했다. 당신 원래 말랐잖아. 많이 먹지도 못할 텐데 그냥 성능이한테 반 조각 더 줘. 어쨌든 우리 집안의 유일한 핏줄이잖아. 나는 콧방귀를 끼며 빵 반 조각을 떼어 마오청능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알았어요. 내일은 빵을 딱 하나만 준다고 하면 그때도 유일한 핏줄을 위해서 그렇게 관대할 수 있는지 지켜보죠. 나는 저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얼른 1인용 호거를 끓였다. 밖은 정말 너무나도 추웠다. 조금만 더 서 있었으면 손발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나는 호거를 먹으며 앞에 있는 모니터를 살폈다. 마오부판 일당에게 들킬까봐 침실 입구와 저장실 입구에 모두 CCTV를 설치해 두었다. CCTV 속의 사람들은 내가 방으로 들어간 것을 더 이상 내외하지도 않았다. 스전자오는 마오부판을 껴안고 연신 애교를 부렸다. 오빠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아니었으면 정말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 마오부판은 스전자오를 꽉 껴안았다. 두 사람이 몸을 맞대자 조금은 따뜻해진 모양이었다. 걱정 마. 너랑 우리 아들 고생 안 시켜. 내일은 이 능력으로 더 많은 걸 빌어볼게. 한편 추위에 얼굴이 시뻘개진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차갑게 노려보며 조용히 침을 삼켰다. 눈에는 원망이 가득 서려 있었다. 밤이 되자 마오부판은 더욱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소원을 빌었다. 신이시여, 저에게 이 능력을 주셨으면서 왜 이것밖에 안 주시는 겁니까? 부족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내일은 더 많은 음식과 물을 내려주세요. 나는 옆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웃음을 참았다. 그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다음날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사람들은 이미 식탁 앞에 모여 있었다. 음식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며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어젯밤 꿈 이야기를 조용히 꺼냈다. 신령님이 당신이 너무 욕심이 많다고 하셨어요. 오늘은 물 한 병과 빵 하나뿐이래요. 게다가 오늘의 음식은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보통 사람도 하루에 빵 하나면 버티기 힘들 텐데 이미 며칠을 굶은 이들은 오죽할까? 만약 다른 사람에게 먼저 발견된다면 절대 내주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식구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분산된 나는 미리 패딩 속에 숨겨온 빵과 물을 TV 거실장 안으로 던져 넣었다. 한참을 찾아도 성과가 없자 마오부판은 잔뜩 화가 났다. 이때 나는 옆에 있던 마오청능에게 눈짓을 보냈다. 마오청능은 즉시 눈치를 채고 거실장을 확 열어젖히더니 재빠르게 빵을 낚아챘다. 앞뒤 가릴 것 없이 그는 빵을 입안으로 쑤셔 넣었다. 한 입에 빵을 다 삼켜버릴 기세였다. 마오부판은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즉시 달려들어 마오청능의 입을 강제로 벌려 아직 삼키지 못한 빵 조각을 꺼내려 한 것이다. 스전자오는 자기 아들이 손해볼까봐 마오부판을 뒤에서 붙잡아 말렸고 그 사이 마오청능은 빵 전체를 꿀꺽 삼켜버렸다. 너무 급하게 먹은 탓에 그는 곧바로 남은 물 반 병을 들이켰다. 이 행동은 마오부판을 완전히 폭발하게 만들었다. 그는 스전자오를 거칠게 밀쳐내고 마오청능의 배를 발로 걷어찼다.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자라며 할머니와 엄마의 손바닥 안에서 귀하게 컸던 마오청능이 이런 고통을 견딜 리 없었다. 그는 곧바로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다. 나쁜 아빠는 정말 나빠. 이제 아빠라고 안 부를 거야. 화가 머리끝까지 난 마오부판은
달려들어 마오청능의 뺨을 2차례 때렸다. 이 자식아, 다 처먹어라. 어디 다 처먹어봐. 온 가족이 굶고 있는데 너 혼자 다 독차지해? 스전자오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는 급히 나를 끌어당기며 해명했다. 형님, 애가 배고파서 헛소리를 하네요. 마음에 두지 마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스전자오의 눈에는 승리감 섞인 득의양양함이 가득했다. 옆에 있던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틈을 슬쩍 다가가 나머지 물반병을 자기 배 속으로 털어넣었다. 마오부파는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어 뺨을 2대 갈겼다. 이 노망난 노인네야.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그 물 한 모금을 못 참고 홀랑 마셔버려요. 어제 한 차례 겪었으면서 시어머니도 자기 아들의 본 모습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생사가 달린 갈림길에서 누가 이 집안의 독자를 배려하겠는가. 마오부판과 난투극을 벌였다. 스전샹의 불길이 옮겨붙게 만들고는 자기 아들을 꽉 껴안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실컷 싸우고 난 뒤 나는 마오부판을 한쪽으로 불렀다. 적당한 목소리로 조용히 그에게 일러주었다. 어젯밤 꿈속에서 신령님이 말씀하시길 너보고 욕심 부리지 말라더라. 안 그러면 내일도 물 한 병이랑 빵 한 개뿐일 거래. 마오부판은 흥하며 낮게 중얼거렸다. 내 초능력으로 만든 건 내가 먹을 거야. 이 배은망덕한 놈들은 아무리 먹여도 소용없어. 당연히 마오부판이 이기적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래도 잘 됐다. 나도 수고를 덜었으니까. 나는 이어서 또 한 가지를 일러주었다. 신령님이 말씀하시길 만약 누가 널 죽이면 내 초능력을 물려받게 된대. 그분이 다른 사람 꿈에도 나타날지는 모르겠어. 지금 상황에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잖아. 너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마오부파는 나의 당부에 감격하며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 신뢰가 더해졌다. 너 저 녀석 헛소리 듣지 마. 쟤는 아빠가 없잖아. 가끔 아빠가 그리울 때 나를 부르곤 해. 잉타오, 넌 날 믿어야 해. 내 마음은 전부 내게 있어. 이런 말을 들으니 역겨울 뿐이었다. 안심해. 내일 음식은 너한테 나눠줄게. 이 말은 적당한 크기로 내뱉어져 분명 방 안에 다른 세 사람에게도 다 들렸을 것이다. 이때 자오메이링은 이미 완전히 깨달았다. 자기 아들이라는 놈을. 스전샹은 애초에 마오부판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떤 여자도 참을 수 없을 것이다. 자기 남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마오청능은 어릴 때부터 떠받들려 자라서 누군가 자신에게 못되게 구는 걸 참지 못했다. 방금 마오부판의 발길질 한 번에 그들 사이의 모든 정은 이미 날아갔다. 내가 밖으로 나갈 때 세 사람의 얼굴에 서린 각기 다른 표정을 보니 방금 그 말을 그들도 들었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마오부판이 몰래 나를 끌어당겼다. 아무도 없는 구석으로 가서 나에게 귓속말을 했다. 신령님께 좀 말해줄 수 있어? 내일 음식 위치를 나한테만 알려달라고. 나는 당연히 마오부판의 의도를 알았다. 속으로 계산을 좀 해본 뒤 승낙했다. 다음 날 날이 밝기도 전에 마오부판이 내 방문을 두드렸다. 나는 밤에 줄곧 창고에서 잤다. 마오부판이 가까이 오자 경보가 울렸다. 나는 그가 들어오기 전에 서둘러 침대에 누웠다. 마오부판은 들어오자마자 내 손을 덥석 잡았다. 금방 그는 이상한 점을 눈치챘다. 내 손이 왜 이렇게 따뜻해? 나는 얼른 손을 뺐다. 방금 꿈을 꾸느라 그랬나봐. 너무 흥분했는지. 꿈 이야기라는 말에 마오부판은 즉시 딴 생각을 거두었다. 급히 나에게 어떻게 됐냐고 물었다. 신령님이 허락하셨어. 음식을 내가 먹는 그 객실에 두겠대. 너 밤샘 보초 서느라고 요즘 그 방에서 지내지 않아? 마오부판은 번뜩 정신이 들어 이 말을 탁 쳤다. 망했다 라고 소리치더니 황급히 그 방을 향해 달려갔다. 그가 당황하는 건 당연했다. 그 방엔 지금 그 혼자 지내는 게 아니었으니까. 매일 밤 스전샹이 그를 몰래 찾아가곤 했다. 나는 그의 뒤를 따랐다. 이 소동이 펼쳐지기를 기다리며 마오부판이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을 때 스전샹과 마오청능이 빵을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마오부판을 경계하고 있었다. 그래서 방금 훔쳐듣고 음식 위치를 알아낸 것이다. 마오부판은 이제 완전히 폭발했다. 스전샹의 머리채에다 계속 들이받았다. 이 천한 년이 감히 몰래 처먹어? 다 죽어버려. 이 말을 내뱉은 뒤 마오부판의 눈이 커지더니 다음 순간 그대로 퍽 쓰러졌다. 마오청능이 꽃병을 들고 그의 머리를 세게 내려친 것이었다. 마오부판은 순간 정신이 몽롱해졌지만 치명상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몇 초 멍하니 있다가 일어나려 했다. 그가 막 고개를 들었을 때 목에 뜨거운 기운이 느껴졌다. 따뜻한 피가 흐르고 있었다. 쓰러진 채 뒤를 돌아보니 다름 아닌 자신의 엄마였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벌려 엄마라고 불렀다. 자오메이링은 더 참지 못하고 마오부 판을 껴안고 통곡했다. 아들아, 나를 원망 마라. 내가 너무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구나.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었어. 내가 죽어도 청룡이가 있잖니. 얘가 널 대신해서 잘 살아갈 거야. 마오부파는 자오메이링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다시 한번 쓰러졌다. 숨이 완전히 끊어졌다. 자오메이링은 울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초능력은 내 것이겠지? 말하며 그녀는 나에게 다가왔다. 걱정 마라. 난 저놈처럼 이기적이고 욕심 부리지 않을 거다. 잉타오야, 내 뜻을 좀 전달해 줄 수 있겠니? 많은 음식은 필요 없다. 적당히만 있으면 돼. 그리고 모든 음식은 공평하게 나눌 거다. 너희 중 누구도 홀대하지 않을게. 스전샹은 눈앞의 광경에 깜짝 놀랐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다. 자오메이링이 나에게 말을 거는 틈을 타 직접 꽃병을 집어들고 자오메이링의 머리를 내리쳤다. 어머니, 지금 농담하세요? 음식은 하나뿐인데 나누긴 뭘 나눠요?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자오메이링은 순식간에 머리를 맞고 멍해져 반응할 틈도 없이 스전샹에게 여러 번 더 세게 얻어맞았다. 옆에 있던 마오청룡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마오부판의 목에서 칼을 뽑아 들더니 자오메이링의 가슴을 세게 찔렀다. 자오메이링은 즉시 숨이 멎었다. 그녀가 아무리 이 손주를 아꼈어도 매사 이 아이만 생각하며 대를 이어줄 손주라고 챙겼지만 결국 친손주의 손에 죽고 말았다. 극한 상황은 인간성의 악함을 끌어낸다. 이것은 모두 그들이 자초한 일이다. 나는 겁에 질린 척하며 손을 휘저으며 뒤로 물러났다. 제발 절 죽이지 마세요. 음식 뺏지 않을게요. 이 모자는 나의 반응에 매우 만족해하며 나보고 시신을 치우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구를 가져오겠다고 말한 뒤 곧장 창고 안으로 숨어버렸다. 창고로 돌아와서 나는 느긋하게 목욕을 했다. 몸에 밴 불길한 기운을 씻어냈다. 마오부판이 자기 엄마 손에 죽고 자오메이링이 친손주 손에 죽는 것을 보니 마음이 정말 후련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 모험할 생각은 없다. 어차피 이 창고는 그들이 평생 찾아낼 수 없을 테니까 그들을 죽게 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스전샹, 전생에 내게 했던 일들을 난 잊지 않았다. 목욕을 마친 뒤 나는 햄솥밥 한 그릇을 주문했다. 삶은 돼지고기 슬라이스와 돼지갈비찜을 곁들여 편안하게 모니터를 켰다. 먹으면서 구경이나 해야지. 내가 떠난 뒤 두 사람은 곧 이상함을 눈치챘다. 집안 곳곳에서 나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침실을 샅샅이 뒤져도 나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스전샹은 이를 갈며 도끼 서린 목소리로 욕을 내뱉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인연이 이렇게 도망쳤단 말이야?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가 문 앞에 있었고 여긴 층수도 높은데 창문으로 나갔을 리도 없잖아. 어딘가 밀실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마오청룡은 제 엄마보다 똑똑했다. 여기저기 살피며 장소를 찾아내려 했었다. 하지만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 정성껏 만든 밀실을 어찌 쉽게 찾겠는가. 두 사람은 한 바퀴 돌고 나서 이미 기진맥진해졌다. 찾는 걸 포기한 듯했다. 마오청룡은 마오부판의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 경건하게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내일 음식을 빌고 있었다. 스전샹도 함께 기도를 마친 뒤 이날 겪은 일들로 이미 너무 지쳐서 일찍 방으로 돌아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마오청룡은 이날의 일들이 너무 자극적이었는지 흥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해 게임방에서 컴퓨터를 보며 멍하니 있었다. 바로 좋은 기회였다. 나는 쇼핑 앱에서 변성기 하나를 주문했다. CCTV의 음성 기능을 켰다. 마오청룡을 불렀다. 누구냐? 마오청룡은 갑작스러운 부름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무서워 마라. 알려주러 왔다. 너는 이미 초능력을 해제했다. 앞으로 매일 음식이 생길 것이라. 마오청룡은 이 말을 듣고 매우 흥분했다. 실령님이세요? 음식을 좀 더 많이 주실 수 있나요? 정말 너무 배가 고파요. 매일 빵 하나만 먹어서 더는 못 버티겠단 말이에요. 이때의 마오청룡은 정말 피골이 상접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정말 너무 탐욕스러웠다. 음식의 태반이 그의 입으로 들어갔는데도 말이다. 좋다. 만약 내 엄마를 죽인다면 음식을 더 많이 주마. 마오청룡은 한참을 망설이며 말이 없었다. 나도 침묵을 지켰다. 마오청룡은 이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얼마나 주실 건데요? 내가 원하는 만큼 다 주마. 못 믿겠다면 현관 쪽 수납장을 한번 찾아봐라. 방금 닭다리 하나를 놓아두었다. 닭다리라는 말에 마오청룡의 눈이 번쩍였다. 급히 그 방으로 달려갔다. 어둠 속에서 그는 닭다리를 만졌다.
스전샹과 나눌 생각은 애초에 없었다. 수납장에 기댄 채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다 먹어치웠다. 닭다리의 맛을 보지 못했다면 아마 이렇게 강렬한 욕망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맛을 보았으니 그 진한 향기가 혀끝에 감돌아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아쉬운 듯 손가락을 하나하나 핥고 나서 그는 탐욕스럽게 물었다. 신령님, 더 없나요? 먼저 약속한 일을 처리하고 나서 다시 말해라. 마오청룡은 입술을 깨물더니 주방에서 식칼을 찾아 들고 곧장 스전샹의 방으로 들이닥쳤다. 스전샹은 너무 지친 나머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마오청룡의 칼이 심장에 박히는 것조차 전혀 눈치채지 그녀는 비명 한 번 지를 틈도 없이 신음소리를 내며 숨이 끊어졌다. 마오청룡은 자기 엄마가 죽은 것을 보면서도 얼굴에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엄마, 음식이 없으면 어차피 오래 못 살아요. 안심하세요. 제가 엄마랑 아빠 목까지 잘 살아갈게요. 신령님, 제가 해냈어요. 제발 음식을 좀 더 주세요. 진짜 너무 배고파요. 나는 훗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고는 변성기를 끄고 본래 내 목소리로 마오청룡에게 말했다. 먹을 건 없으니까 가서 죽기나 해. 마오청룡은 순식간에 이것이 내 함정임을 깨달았다. 그는 온몸에 피를 묻힌 채 식칼을 들고 미친 듯이 나를 찾아다녔다. 어디 있어? 당장 나와. 내가 널 찾기만 하면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안타깝게도 그는 영원히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걸 보니 드디어 전생의 원수를 다 갚은 기분이다. 마오청, 룽이 전생에 나에게 대놓고 무언가를 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무고한 것도 아니다. 나는 기껏해야 먼저 죽이지 않을 뿐이지 그가 스스로 견뎌낼 수 있을지는 본인의 능력에 달린 일이다.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니 드디어 누워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